여러분, 세수가 난리 났습니다. 네. 1분기 통합재정 수지만 하더라도 적자액이 41조 4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통합재정 수지라는 것은 4대 보험을 받는 거 이거 합친 거거든요. 4대 보험은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이거는 항상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41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야, 통합재정 수지가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총 수입은 25%가 줄어들었고요. 총 지출은 16.7%가 줄어들었습니다. 총 수입이 145조 4천억 원인데 총 지출은 186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지출 마이너스 총 수입을 하면 통합재정수지가 되는데 이 통합재정수지가 41조 4천억 원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니 코로나 때는 코로나 대응한다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또 방역지원금 이런 것까지 많이 뿌렸는데 지금 1분기가 이렇게까지 적자가 난다는 것은 나라 살림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나라 살림이 이렇게 엉망인 데는요. 개혁의 지지부진이 저는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빠르게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개혁이란 단어를 보세요. 개라는 게 고칠 개잖아요. 혁은 가죽혁입니다. 가죽이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 살갗 이거 벗겨내는 게 개혁이거든요. 혁신이고. 그런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합재정수지는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관리재정수지 순나라 경제지표를 한번 볼까요? 관리재정수지 가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관리재정수지가 엉망이죠. 솔직히 엉망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러면 박수를 치고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왜? 여러분 관리재정수지 보세요. 2016년에 마이너스 22조 7천억이에요. 2017년에도 마이너스 18조 5천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도 마이너스 10조 6천억 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가. 이게 4대 보험을 뺀 수지거든요. 4대 보험 뺀 거. 진짜 잘해왔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돈 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현금살포법이 되기 시작하는 2019년부터 난리가 납니다. 2019년에 보세요. 54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났죠. 2020년은 누가 뭐래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현금 살포하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댔거든요. 그래서 112조의 적자가 납니다. 이때가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과반을 가져올 때입니다. 돈 뿌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돈 뿌리니까.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0조 6천억 원이 났습니다. 2022년에 작년에도 110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요. 1분기에 벌써 54조입니다. 54조. 보이시죠? 54조. 올해 정부의 목표는요. 마이너스 58조 2천억 원 정도 올해 적자를 내는 게 예상하는 적자인데 이거 벌써 달성해 갑니다. 이거 달성해 가요. 58조 2천억까지만 적자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1분기에 54조의 적자가 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역대 최대의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간이 텅텅 비잖아요. 여러분 받는 세금보다가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추경을 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추경을 하면 야당이 또 퍼주기 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난리를 칠 거니까 여기다 계속해서 추경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적자 국채가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채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 2023년 올해 예상되는 국가 부채는 1134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거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68조 8천억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이거 좀 갚았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서 이제는 세수를 떼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거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세금 폭탄을 기업에도 줄여주고요. 국민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줄여주고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방향이 더 빛을 발하려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게 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면서 기업들의 어떤 비용도 낮춰주고요. 예,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요. 규제도 혁파하고요. 이게 빨리라는 말이 저는 참 쓰기 싫은 말이긴 한데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이 말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서 쉽게 말하면 세금은 더 많이 내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선순환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올해는 힘들다. 내년에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려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것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잘 되겠지 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그런 여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또 그들끼리 권력 다툼이라 하는 한 아마 그들의 생각은 잘 안 될 겁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특히 말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지부진하게 거대 야당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냥 퇴장이 나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정신들 차려서 나라 국간 좀 튼튼히 만들면 안 될까요? 핵심적인 게 저는요.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이 진짜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